잠에서 깨어날 정도의 증상이 반복이 되고 결국에는 내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증상이 심한 상태라면 결국에 피부에 궤양이 생긴다는 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다나은하지 흉부외과 문다나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수술을 권장하시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저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결국 하지정맥류의 치료를 권장할 때는 하지정맥류 일단은 검사를 받고 어느 정도 증상이 내가 일상생활에서 조절이 되고 있고 겉으로 보이는 변화도 크게 없는 상태고 하시면 일단은 압박 스타킹과 먹는 약 정도를 권장하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압박 스타킹 적용이 힘드신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방치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미 진단이 된 상태라면 잠에서 깨어날 정도의 증상이 반복이 되고 결국에는 내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증상이 심한 상태라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장하고 있고, 아니면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피부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압박 스타킹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한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압박 스타킹을 적용하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압박 스타킹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서 오래 신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압박 스타킹 그런 조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결국 압박 스타킹 자체가 불편해서 이거를 신고 벗는 게 너무 힘들다거나 그러시면 한 예로는 어떤 분들은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신고 벗는 게 힘드신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더 방치돼서 진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증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수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은 무서우니까 계속 환자가 미루려고 한다면 많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방치가 된다면 흔치는 않지만 정맥류가 튀어나온 상태에서 궤양까지 진행 경우에는 한 5%에서 10%까지도 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피부에 궤양이 생긴다는 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다리를 떠나서 심장에도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증이라 그래서 위험도가 한 5배 정도는 더 올라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고령이거나 혹시 간 수치가 이제 높을 경우에는 수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고령의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궤양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시라면 보통은 압박 스타킹과 먹는 약을 권장하긴 합니다. 근데 물론 약 또한 간 수치가 높은 분들한테는 힘들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겐 압박 스타킹 착용을 일단은 권장을 드리고, 만약 압박 스타킹 착용이 힘드신 경우에는 결국 최소한의 약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어떤 병이 있다거나 혹은 이 병은 절대로 안 되거나 이 약을 먹고 있어서 절대로 진행할 수 없는, 저희 같이 이런 1차 병원에서 수술까지 진행하지 않고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부탁드리는 경우는 대부분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간 수치가 너무 조절이 되지 않는다거나 신장 수치가 너무 조절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심장이나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더 큰 3차 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에는 당연히 통증이 없는 건가요? 대부분의 수술은 이제 수면 내시경 하듯이 수면 마취 정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시에는 대부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시고, 느끼신다고 하시더라도 깨어나셨을 땐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걸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수술 후 통증이 심하지 않다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물론 수술하는 위치가 피부와 가까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피부에 가까이에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통증을 더 느끼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혹시 그럴 경우에는 조금 진통과 관련해서 약을 처방해 주시는 건가요? 수술 직후에 진통소염제를 한번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도 퇴원하실 때 2-3일 정도의 진통소염제를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하지 말아야 하는 생활 습관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흡연이나 음주는 당연할 것 같고 그 외에 또 다른 거 말씀 주시는 거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술 후에 흡연이나 음주는 수술 부위에 염증을 더 유발시킬 수 있고 회복을 더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과격한 근육을 쓰는 운동의 경우, 힘든 달리기라든지 고강도의 근력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주 정도는 피하셨다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보호자를 혹시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지요? 사실 하지정맥류 수술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경우보다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시행할 때 수면 마취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면 마취 약물 때문에 수술한 당일날에 운전을 피하시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시는 날 그렇다고 반드시 뭐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건 아니고 뭐 지하철을 타고 가셔도 되고 버스를 타고 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진단, 검사, 치료에 누구보다 자신 있는 다나은 하지 흉부외과 문다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